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 슈퍼차저, 신규 FSD 데이터, 그리고 샤오미 신규 전기차 SU7과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이 테슬라 라스롭 메가팩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약 446개의 메가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메가팩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종류의 메가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듀레이션 기준으로 2시간과 4시간 듀레이션을 가진 메가팩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듀레이션이 뭔지부터 정리를 하면은 이 2시간, 4시간 모두 총 전력 저장량은 3.9메가와트시로 동일합니다. 그럼 이 듀레이션이 뭐냐? 메가팩에서 에너지를 방전할 때, 충전할 때 걸리는 시간 차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2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9메가와트의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4시간 듀레이션 같은 경우 1메가와트로 2시간에 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같은 경우에는 메가팩을 한번 충전시키는데 2시간이 걸리고 충전된 전기를 방출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이고 4시간 듀레이션은 4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2시간이 더 많은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게 됩니다. 이 듀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 어떤 매체로 에너지를 저장하냐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듀레이션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 2시간과 4시간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메가팩 버전을 이 두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해야 된다면은 이제 2시간 듀레이션,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4시간 듀레이션, 설치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서 이 둘의 조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방금 확인된 446개의 메가팩 모두 다 2시간 듀레이션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그 금액은 6.3억 달러가 됩니다. 이를 한화로 바꾸게 되면 8.5조 원이라는 아주 큰 규모의 매출이 벌써 잡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메가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메가팩 역시 생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 성금요일로서 미국 장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열린 미국 장이 3월 마지막 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아주 재미난 영상입니다.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영상인데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버트럭의 프렁크는 그냥 꽝 닫히기 때문에 팔을 절대 넣지 마세요. 팔 넣으면 팔이 잘리게 됩니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냥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인데 이를 사이버트럭을 구매한 홀마스 씨께서 직접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제 팔이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노다우드 사기 영상에서 사용하였던 어린이 대용 마네킹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잘리지 않았네요. 혹시 몰라서 옆면으로도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그 무엇도 팔도 마네킹도 잘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에 가깝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우리는 매일마다 이런 코미디에 가까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항상 보고 있으며 정말 놀랍게도 이런 헛소리를 그냥 믿는 사람들도 매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판단 능력이 없으면 말 그대로 코미디언에게 농락당하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은 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GM에서 2분기부터 테슬라 슈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테슬라 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GM이 지난주에 보낸 안내문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딜러 네트워크에 테슬라 슈퍼차저 이용이 임박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GM 전기차 소유주 같은 경우 NACS 어댑터를 사용하기만 하면 테슬라 슈차를 2분기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테슬라 소유주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회사에서 테슬라 슈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테슬라 소유주 입장에서는 충전 경험이 조금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도 분명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슈차, 일부 시간대에는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테슬라의 슈차 같은 경우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한 분기 동안 설치한 슈차 커넥터가 3,700개 이상이 되며 전분기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슈퍼차저 설치 능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X의 테슬라 차징 계정을 확인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슈차가 설치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시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12개의 슈차 커넥트가 새롭게 설치되었으며 또 3시간 전에 플로리다에서는 16개, 또 5시간 전에 8개, 8시간 전에 12개, 거의 몇 시간마다 새로운 슈차가 열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 확보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단연간의 투자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슈차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슈차를 사용하는 새로운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 이는 슈차의 고객이자 그 다음 전기차의 테슬라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슈차를 사용하며 테슬라를 구경하는 다른 전기차 브랜드 소유자분들이 테슬라로 넘어올 가능성은 전 70-80%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제 살펴봤던 자료입니다. 리비안의 전기차 같은 경우 생산량이 크게 늘지도 않는데 17,000대에서 벌써 팔리지가 않고 있다라는 걸 봤었고, 포드 같은 경우도 트럭의 생산 능력이 크게 높지도 않고 많이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충전 인프라 차이도 분명 일정 부분 그 영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의 선구안을 통해서 벌써 전기차 판매하기도 전에 엄청난 금액을 인프라에 투자를 하였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뒤늦게 이를 따라가고자 하다 보니 당연히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슈차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전기차 분야로 봤을 때 다 죽어가는 다양한 미국 내 기업들 아예 끝장을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또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인 압박, 뒷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내연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 지난 100년간 철밥통을 지켜왔는데 전기차로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밥통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우리도 전기차로 전환하면은 새로운 밥통이 생긴다라는 희망이 있어야지 전기차 전환이 일어나지. 만약 그 밥통까지 테슬라가 확실하게 걷어차 버리게 되면은 이러면 우리 죽는다. 어떻게 해서라도 전기차 시대가 되지 않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테슬라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박혀있던 돌들이 너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준다라는 전략적인 의미로도 슈차 개방은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FSD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흥미로운 영상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의 자율주차 영상입니다. Wow, I didn't think I'd be able to fix that. That is, I mean, you can see it just from the visual that it's right in the middle of the spot. 이 영상에 등장하는 분들의 반응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주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도 주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난이도가 높은 상황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주차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자로 잰 듯이 완벽한 주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엘리어스 씨, 이 엘리어스 씨께서 다시 한번 중요 데이터를 공유해 주셨는데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 개인이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수백 명의 FSD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정리한 커뮤니티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훨씬 더 높고 더욱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가 확보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버전 12로 바뀌면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나타내는 것은 똑같은 지점에서 2번 운전자 개입이 필요했던 횟수를 나타내고 3번 운전자 개입이 필요했던 횟수, 4번, 5, 6, 7, 8, 9번 이상 똑같은 지점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했던 횟수를 나타냅니다. 몇 번이나 이게 일어났는지가 여기 바로 표시가 되어 있고 붉은색이 11.4, 그 다음에 다른 버전들이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똑같은 지점이 몇 군데나 되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9번 이상 똑같은 지점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버전 12로 바뀌기 전까지 특정 환경에 대해서 FSD가 이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코드로 짜여진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답이 안 나오는 구간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버전 12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똑같은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0%로 바뀌게 됩니다. 본인이 이를 작성하면서도 너무 놀랍다. 이건 잘못 적은 게 아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비슷하게 다양한 버전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얼마나 운전자 개입이 자주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버전 12로 바뀌기 전에는 문제가 있던 구간을 다시 주행한다면 56%로 운전자 개입이 필요했고 이전 버전도 약 40% 내외가 유지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게 연결성이 끊기게 됩니다. 버전 12로 바뀌면서 이게 0%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은 버전 12 엔투엔드로 바뀌면서 특정 환경 때문에 도로의 구조 때문에 자율주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었으며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거는 이런 도로의 구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상황 때문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게 문제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버전 12가 이전 버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연결성이 끊기고 완전 새로운 형태의 인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과거 똑같은 구간에서 다시 주행할 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600개 이상이 존재하였는데 12.3으로 바뀌면서 이런 600곳 이상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했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버전 12가 단순히 하이프 혹은 펌핑을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파씨가 오늘 새로운 담화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담화를 통해서 일론의 경영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인재들을 배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단순하게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비율로 필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판단해서 뽑으며 또 한 번 뽑은 인재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사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고역일 수 있는데 한번 고용했다고 평생 직장을 결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칼같이 새로운 인재를 구하고 있던 사람을 바꾸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내용을 카파씨가 이번 담화를 통해서 남기게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나 혹은 주말에 이 담화와 관련된 내용도 한영 자막 혹은 더빙 혹은 둘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독일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숄츠 총리가 기가 베를린의 확장을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 대통령은 의존적인 직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하나의 기업의 공장 확장을 지지한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독일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테슬라 공장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테슬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샤오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 샤오미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SU7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SU7 같은 경우 가격이 3만 달러가 되지 않는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샤오미는 니오, 샤오펑 그리고 중국의 다른 전기차 CEO들을 초대하여서 맨 앞줄 좌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공개하는 그 순간 이 CEO들의 얼굴 표정을 라이브 방송으로 담아서 송출하게 됩니다. 아주 재미난 중국의 기업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SU7 스펙만 본다면 아주 인상적입니다. 주행거리를 보게 된다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주행거리를 활용하였는데 700km라는 아주 긴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사용하는 이 주행거리 같은 경우 상당히 낙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줄여서 560km 정도라고 보는 게 전 세계 기준에는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불이 되지 않는 전기차에서 560km 주행이면은 사실상 내연차의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만 불이 되지 않는 트림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BYD 블레이드 배터리를 활용하였고, 또 다른 트림인 프로와 맥스에는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맥스 같은 경우 CATL 7린을 사용하여서 제로 100이 2.78초를 기록하게 됩니다. 역시 내연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는 제로 100이 1.98초로 2초가 되지 않지만 실사용에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새로운 하드웨어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게 되면 3만 불, 34,000불, 41,500불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점이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샤오미 SU7 타이칸과 겹쳐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똑같은 디자인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항상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이죠. 다른 기업을 뺏겨서 만드는데 아주 빠르게 뺏기며, 또 판매 가격을 아주 낮춰서 질은 조금 낮을지언정 가격 대비 성능으로 승부한다라는 걸 전기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내연차 시대가 확실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동시에 테슬라도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시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모델 3의 가격 달러로 바꾸게 되면 34,000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SU7과 4,000불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4,000불이라는 게 분명 적은 금액은 아니죠. 다만 차량이 10,000불일 때 4,000불이 가지는 의미와 30,000불대에서 4,000불이 가지는 의미는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벌써 검증된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차량보다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래 포텐셜까지 가지고 있죠.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4,000불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차이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중국에서 모델 3와 이 SU7을 비교할 때 모델 3가 더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분명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샤오미에서도 전기차를 저가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제조 원가가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벌써 대량 생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훨씬 더 원가 절감의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샤오미의 저가 전기차 모델은 테슬라 역시 원가 감소를 많이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 역시 가만히 있는 타겟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테슬라에서도 저가형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 앞서 살펴봤던 샤오미에 따라하기와는 아주 대비가 되는 제조 과정이기도 합니다. 헨리가 만든 어셈블리 라인을 새로운 형태로 다시 한 번 더 혁신을 만드는 게 언박스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샤오미가 보여준 원가 절감에 더불어서 제조 과정에 또 다른 혁신, 이전에 보여주었던 기가 캐스팅과 같은 혁신을 테슬라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경쟁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닌 더 많은 격차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여기에 FSD는 더 큰 힘을 보태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